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는 일본어 강사 이선옥이고요. 현재 메가스터디에서 수능 일본어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S&T 영어학원에서 이제 대여내고 내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신이고요. 그리고 JLPT라는 일본어 능력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겨울에 저를 뵌 부신 분들도 계실 테고, 혹은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특히 학생분들도 많이 듣고 있으실 것 같아요. 저랑 공부했었던 학생들도 이제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 고등학교의 전공어 내신 대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내용들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또 그 안에서 네 가지의 영역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자, 네 가지라고 하면 문자, 어휘, 파트, 의사소통, 그 다음에 문화, 독해, 문법, 문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학생분들이 늘 항상 매년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어휘, 너무나도 많이 쏟아져 나오는 어휘와 그리고 한자들이 있죠. 그리고 문법, 문형입니다. 정말로 미묘한 한 끗 차이로 오답이 돼버리고 정답이 되어버리는 이 문장들을 아직 1학년이 그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문자 어휘에서는 기본 어휘 당연히 외워야죠. 다이어 하나의 어휘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다이어 시험에 정말 잘 나오고요. 그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한자예요. 그래서 한자에 관련된 어떤 감이라던가 혹은 그 디자인, 획 하나하나 어려워하고 그 한자들의 파생되어 나와 있는 동사, 형용사의 어휘들을 외워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교과서에서도 한과 한과가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어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휘도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건 되지만 실은 요령이라는 것이 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한자 어휘,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빈출 카타카나 어휘들을 요번 5월달 그 스몰 방학이 있죠. 짧은 우리 연휴 방학이 있습니다. 대원은. 그래서 일단 그 방학 3일 동안 쭉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그 주말부터 이제 그 기말고사 대비 클래스에서는 바로 이 문법, 문형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 본격적인 시험 문제의 한 70%를 차지하는 이 파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교과서 정리를 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것이죠. 세품사라고 하는데요. 동사, 형용사, 나 형용사라는 품사입니다. 아마 겨울에 저랑 공부하셨던 학생분들은 아마 지겹게 들으셨을 건데 그 문법에 대해서 총정리하고 그리고 새롭게 교과서에서 추가된 내용들 같이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사 어려우실 겁니다. 혹시 학생분들 이 화면 보고 계시면 조사 때문에 정말 머리를 쥐어 뜯고 싶으실 텐데요. 역시 하나의 룰이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걸 기준으로 조사와 문형 따로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죠. 같이 공부하고 기출도 많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외에 상황별 의사소통, 뭐 문화, 전통 같은 경우는 뭐 단기간에도 우리 벼락으로도 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내신 문형이 보통 이런 형태입니다. 다음 중 자연스러운 문장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가 가장 무섭죠.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하고 제시된 문장에서는 조사가 잘못됐는지 문법이 잘못됐는지 혹은 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어휘가 잘못됐는지 아무런 단서가 주어지지 않아요. 밑줄조차 그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총체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이런 패턴의 문형이 실은 시험지의 40%를 차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설프게 대충 그냥 객관식으로 한 개 찍고 뭐 이런 어떠한 단순한 트레이닝으로는 풀 수 없는 좀 심화된 문법적인 내용을 물어본다라는 거에 조금 긴장을 하시면 좋겠고 이런 형태가 아니면 이런 형태예요. 다음 중 자연스러운 표현을 모두 고르시오. 즉 정답은 아까와 같이
한 문장이 아니겠죠. 뭐 두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네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1, 2, 3, 4번까지가 정답이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역시 어떤 밑줄이라던가 단서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휘, 문법, 조사 등등, 구문 등등 모든 걸 총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문형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지에서의 40%를 차지하는 문형입니다.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문항과 이 18번 문형 굉장히 좀 중요하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 트레이닝을 하면서 역으로 정리해가는 개념도 있으니까 많이 접해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내신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내신이 이제 5월 초 첫 번째 주부터 개강을 해서 맨 마지막 직보까지 시험 바로 전날까지 이 네 가지 파트를 같이 공부하고 총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실은 이 어휘와 문법 문형 같은 경우는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실은 좀 아니죠. 따라서 방학 동안 저랑 공부하셨던 학생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매번 단어 테스트를 보고 시험지를 보고 그래서 우리 막 손가락 그리게 해서 다 맞은 시험지 다 모으면 뭐 문화상품권도 받고 했었었죠. 즐거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깔아놓은 어휘 그리고 문법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2학기의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이번 여름방학이 좌우된다. 기말고사의 내신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여름방학은 JLPT 시험과 내신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게 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주 3회 수업으로 진행을 해야 하고요. 어떻게 진행할지는 JLPT 설명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내신 등급이 갈린다는 거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입학해서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학기 도중에 전공어 대비할 시간 정말 없으셨죠? 수행평가 많고 그 외에 다른 과목들도 지금 중간고사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랜만에 이번 5월 개강하면서 저를 만나면 까먹은 내용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러면서 그나마 겨울방학에 했었던 내용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따라서 겨울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일본어는 물론 다른 전체적인 과목에도 그렇죠. 나비 효과 같은 효과를 끼치게 되니까 정말로 방학 알차게 보내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번 여름방학은 3회 수업이 될 거예요. 자, 왜냐하면 바로 JLPT 때문인데요. 자, JLPT 같은 경우는 일본어 능력 시험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성적표가 날라오는 그런 인증 시험이 되겠죠. 다른 언어처럼 1년에 뭐 5번, 6번, 뭐 8번씩 보면 좋겠는데 실은 일본어는 1년에 2번밖에 보지 않아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때문에 기회가 별로 없어서 한 번에 몰아서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핸디캡이 좀 있습니다. 자, 문자어휘 파트 의사소통 문화 독해 문법 문형 아까 내신 말씀드릴 때 드렸던 내용인데요. 실은 원어민 선생님이 문자어휘 의사소통을 담당하시고 단답형 30문제, 뭐 서술형 4, 5개 한국인 선생님은 문화독해, 문법 문형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단답형이 40개면 서술형이 없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30개면 뭐 한 4개, 5개 정도의 서술형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 유형을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하고 JLPT로 넘어갈 뻔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JLPT로 넘어올 건데 일본어 능력 시험이고 급수는 다음과 같이 5개의 레벨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쉬운 레벨이고요. 가장 어려운 레벨이 되겠죠. 자, 이때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3학년 때 보는 일본어 수능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제 절대평가로 바꿔서 난이도가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범위의 내용은 우리 전공어의 레벨이에요. 즉 고3 때 보는 수능과 N3가 문법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비슷한 레벨이에요. 즉
우리가 지금 1학년인데요. 1학년에서 N3를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시험 준비를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지 돼요. 실은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N4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여럿 있는데요. 쏟아지는 어휘들과 한자의 양, 그리고 좀 생소한 문법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의 내신보다는 좀 빨리 나가는 그런 문법적인 내용 때문에 부담이 아무래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N3를 딴다라는 거는 정말 우리 1학년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레벨의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수능보다는 어휘량이 대량으로 많고, 그리고 문법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내신에는 없었던 청해 파트의 문제를 또 5개의 유형으로 나뉘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로 만만한 시험은 아니다라고 좀 각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N3를 시험을 보고 싶은데 계획은 이렇게 잡습니다. 실은 1년에 아까 2번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매년 7월 첫 번째 일요일, 12월 첫 번째 일요일인데 이 2개의 날짜가 늘 항상 1학기 기말, 2학기 기말 도중에 걸쳐져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든 하나는 반드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포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7월달 시험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년 올라가서 처음으로 보게 되는 전공어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7월 시험을 과감히 포기하고 12월로 올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기 도중에 내신 때문에 일본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학기 도중에는 JLPT를 따로 공부할 여력이 정말로 나질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학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방학에 좀 몰아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7월은 이미 늦었으니 우리는 여름방학에 알차게 준비해서 그해 12월 JLPT에 도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N3를 목표로 하고 싶은데요. 실은 N4를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언젠가 이 N3까지만 2학년 내로 따면 돼요. 우리 대원에서는 N3 이상이면 일단 가산점을 줄 수 있으니까요. 굳이 뭐 개인적인 노력으로 N2, N1 보겠다 하면 물론 좋지만 적어도 N3만 따면 되기 때문에 올해 말에 N4 혹은 N3 도전하는 게 저의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 그 다음 해에 가서 역시 12월 달에 N3를 도전하거나 혹은 N2, N1으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2학년 말까지로 JLPT를 일단 따놔야 이제 고3이 좀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 JLPT를 반드시 따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대원은 역시 가산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은 일본 대학을 지금 1학년에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은 2학년 올라가면서 정말로 많은 학부모님들한테서 문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일본 대학 진학에 결정적인 자격증이 됩니다. 따라서 자, 이런 2가지의 이점을 가지고 우리 대원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내용은 어휘 파트, 문법 파트, 독해 파트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요. 어휘 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보다는 훨씬 더 수준 높고 양적으로도 대량으로 나오는 한자 어휘들이 굉장히 많고요. 문법은 내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되게 어려워하는 경어가 추가되기 때문에. 자, 독해 같은 경우는 실은 좀 요령이 있어요. 제가 독해 찍기 신공 뭐 이런 어떠한 요령에 대한 조금 방법론이 있는데, 실은 어휘가 깔려 있으면 독해를 시간 낭비하지 않고 요점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풀이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게 실은 청해예요. 이게 단기간 만에 귀가 뚫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뭐 취미로 드라마 보고 음악 듣고 뭐 이런 학생들이 정말 많이 늘긴 하는데, 역시 그렇죠. 정답을 빨리 캐치하기 위한 그런 어떠한 노하우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조금 어휘만 확보해 놓으신다면 독해와 청해 같은 경우 같이 쭉 따라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4개 파트이지만 실은 이렇게 파트가 구성이 됩니다. 어휘, 문법, 독해 1교시, 그 다음에 청해 2교시 이렇게 되는데요. 각
파트별로 역시 최하 점수가 구성되어 있어요. 청해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다 모두 19점 이상씩은 맞으셔야 됩니다. 19점 이상만 넘기면 그 외에 독해와 문법, 어휘 파트에서 쭉 점수를 끌어올리면 되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얼진 않으시면 좋겠어요. 내신과 수능에 관련해서 이제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와 문법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2학기 내신을 대비하면서 같이 JLPT를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여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3회 수업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요일과 시간대는 이제 추후에 우리 기말고사를 지내면서 학원 측과 논의하에 정해드리고 이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나 뵙지 못해서 질문을 좀 못 듣게 돼서 많이 아쉬운데요. 수업에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면 늘 항상 정보를 주고 교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